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먼저 TQ 단타 현황 보고 가실게요. TQ는 5월 27일에 82.29달러에 98주를 매수했다가 그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거는 매도하지 못했고요. 사실은 매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다가 매도하지 못했고, 오늘 오전 5시에 제가 매도를 걸어 놓은 걸로 해가지고 83.68달러에 98주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15만 3,822원이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달러로 보유한 거를 가지고 매도를 하는데도 환차 손익이 표시가 되네요. 아마 이거를 그냥 매수할 당시의 환율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1.26%였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로 오전 9시에 83.6달러 매도한 금액보다 아주 조금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키움증권 쓸 당시에는 이 매매 수수료가 0.07%가 있어가지고 동일한 가격대에 사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가는데, 이 메리츠증권 2025년도에 개설한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까지는 수수료가 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한 금액보다 조금만 낮게 사도 이게 수수료가 안 드니까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수 결정을 하게 됐고 이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수익금 현황은 이렇고요. 이번에 15만 3천원 추가가 됐고요.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도 이렇습니다. 총 483만원 달성이 됐네요. 5월은 이제 하루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270만원 정도니까 저는 1억에 대해서 150만원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음 달에 수익이 발생 안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해야 되겠죠. QLD 매수 현황은 이렇습니다. 기본 매수 한 주만 체결이 돼서 20주가 됐고요. 이거 21선, 121선까지 떨어지려나 의심이 드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락하겠죠. 공포 탐욕 지수는 61에서 60으로 아주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계속 한 달 동안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S&P 500 P 지수는 계속 업데이트가 안 돼서 27.15로 나오긴 한데 아주 약간 빠졌겠죠? 상승을 했으니까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제대 때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어제 약간 반등을 했으니까 36.8로 소폭 상승 마무리 되었네요. 오늘은 제가 월차를 써가지고 개미 지표나 이런 거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넘어가고, 제 개인적인 파이어 관련 뻘소리를 좀 해보자면은, 최근에 진지하게 파이어를 결심을 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2030년도에 파이어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파이어를 목표로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유튜버 분들인데 요즘에 활동을 안 나가고 계시죠. 대파마라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의 파이어 관련 유튜버셨는데 요즘에는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린 영상 중에 이 파이어를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드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불안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분이 설명한 거를 제가 매끄럽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그걸 하나하나 분석해보면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불안감이 계속 마음속에 들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2030년도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지만은 현재 상태만 두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은퇴를 결정한다라고 해도 장기 투자 시드 5억에 3억의 현금, 정확히는 2억 단타, 1억 생활비를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은 장기적으로 대부분 QLD로 전환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이제 3억 현금이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이 2억의 단타 자금이 전부 다 투입이 돼가지고 1억의 생활비만 가지고 버텨야 되는 경우가 최악의 상태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2억으로 단타를 해가지고 생활비를 벌면은 1억을 유지가 됐을 거고, 시장에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수익을 못 내는 시점에서 이제 1억 생활비만 가지고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생활비를 얼마나 쓰는지 한번 보면은, 제가 2025년도 몇 월 달인지는 봐봐야 되는데, 하여튼 생활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소로 내려갈 경우에는 170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물가 상승도 있고 너무 최저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물건까지 다 땡겨서 나오는 금액이고, 현실적으로 진짜 아끼고 아낀다고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가족 생활비는 제가 200, 그리고 애 엄마가 150씩 각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 예산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은퇴를 하고 하락장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제가 은퇴가 제가 백수가 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애 엄마가 150을 못 내고 제가 낼 수 있는 200만 원으로만 살아야 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 이제 뭐 200만 원씩 쓴다고 하면은 4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인데, 4년이 지났는데도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을 때가 문제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너무 좀 극단적이다 그 말이죠. 첫 번째로는 만약에 진짜 4년이 지났는데도 하락장이 안 끝난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장기 투자로 5억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 중에서 하락폭이 적은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생활비로 사용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저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애 엄마가 일을 갑자기 안 하는 경우를 산정을 한 건데,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는 이제 일 안 하려고 그만뒀으니까 집에 있어야죠. 그러면은 애 엄마 일 시켜가지고 생활비를 충원시키는데, 지금 이제 150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가게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150만 내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0보다 조금 더 내게 하고 나중에 시장이 회복했을 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진짜 뭐 안 된다, 마지막에 경우에는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알아봐야죠. 근데 이 시나리오도 사실 너무 극단적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2030년도에 은퇴를 할 거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한 10억 이상의 자금은 가지고 은퇴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장기 투자 5억, 단기 투자 3억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 8억, 장기 투자 뭐 4에서 5억, 이걸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비율적으로 단타할 시드도 많아질 것이고 생활비 시드도 더 넉넉하게 가져갈 거니까 4년보다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애엄마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극단적인 가정인 거죠. 현실적으로 이 4년 중에, 그러니까 하락장 4년 중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는 일을 한다고 보는 게 뭐 합리적이다?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평균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하락장이 시작되고 바로는 아니지만은 아마 2년 차부터는, 그러니까 하락장 2년 차부터는 지출을 더 줄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애엄마가 일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지금과 같이 350만 원의 생활비를 충당한다라고 하면은, 잘못 썼는데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예비비가 매월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비비만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14개월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만약 생활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조금 수급을 해야죠. 쌀이나 반찬 같은 걸. 더 극단적으로 가서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애엄마가 결사반대해서 안 되는 시나리오니까 넘어가고, 또 다른 진짜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 이외에 더 다른 최후의 수단이 있긴 한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기도 하고 사적인 내용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무일푼이 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4년 동안 미국 주식이 폭락한 채로 반등을 못 한다는 말은 이미 세상 멸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4년 동안 이렇게 된다는 거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단계지, 뭐 사무직 일을 구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고 하고 말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8억 이상의 자산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조기 은퇴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제 최악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 조기 은퇴하는 거 문제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